오피셜, 허벅지 부상 손흥민, 요르단 이라크전 출전 불발, 소집 제외 결정, 홍현석 대체 발탁. 손흥민이 10월 A매치에 합류하지 않는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손흥민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수 보호 차원에서 10월 소집 제외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홍현석을 대체로 발탁한다 고 덧붙였다. 토트넘 호스퍼는 27일 카라바크와의 2024-25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U21 1차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라드 드라구신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맞았다. 극복하기 위해 열을 올렸고 전반 12분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리드를 잡았다. 토트넘은 후반전도 우위를 점했다. 후반 7분 파페사르가 추가골을 만들면서 격차를 벌렸다. 후반 23분은 쐐기골이 터졌다. 손흥민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 이후 세컨드 볼로 흘렀고 이것을 도미닉 솔랑케가 득점으로 마무리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UEL 무대에서 첫 도움을 기록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슈팅 이후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벤치를 바라보면서 교체를 요구했고 티모 베르너와 교체됐다. 토트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상 관련해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위류진의 소견을 들어보지는 않았다. 손흥민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손흥민이 이후 2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했고 대표팀 합류도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 보호를 위해 손흥민의 소집 제외를 결정했다. 2. 손흥민 대체자 홍현석, 이재성과 마인츠 듀오로 대표팀에 대안 제시할까? 부상 회복에 전념하는 손흥민을 대신해 10월 A매치에 나서는 홍현석이 대표팀 2선에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4일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수보호 차원에서 10월 소집 제외가 최종 결정됐다. 홍현석, 마인츠 05, 이 대체 발탁됐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26일 카라바오와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큰 부상이 아니었기에 10월 A매치 출장 여부를 마지막까지 조율했는데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회복에 주력하는 걸로 결정됐다. 손흥민의 대체자로 발탁된 선수는 홍현석이다. 홍현석은 2선 미래로 손꼽히며 2023년 처음 대표팀을 경험했다.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재성과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로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수양면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가로채기를 통한 역습 전개에 일가견이 있다. 홍현석은 올여름 마인츠로 이적해 이재성과 한솥밥을 먹고 있다. 이미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이재성과 나란히 2선으로 나선다. 홍현석이 2선과 3선을 넘나들며 빌드업에 관여하고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면 이재성은 보다 높은 위치에 머물며 역습 기회를 노리거나 적절한 위치를 선점해 상대 속공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성이 대표팀에서 맡은 역할보다 조금 더 굳은 일을 하는 게 마인츠의 홍현석이라고 보면 편하다. 홍현석은 장기적으로 이재성을 대체할 걸로 예상된다. 유사한 살림꾼이라는 점에서 화려한 선수가 많은 2선에 큰 보탬이 된다. 1999년생으로 아직까지 체력 소모에 큰 부담이 없다는 점도 이재성의 체력 안배를 도모할 수 있는 요소다. 어쩌면 손흥민이 없는 이때 이재성과 함께 이 선에서 호흡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 대표팀은 보통 손흥민과 이강인이 양측면에 배치돼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과부하가 가거나 윙어가 3선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잦았다. 만약 이재성과 홍현석이 함께 2선에 배치된다면 같은 소속팀으로 호흡을 크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건 물론 향후 대표팀 에이스가 될 이강인에게 공격적 자유도를 한껏 부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홍현석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경기를 치를 미래 대표팀에 필요하다. 황인범이 부동의 주전이 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현석은 그를 보좌할 선수로 권혁규와 함께 꼽히는 인물이다. 홍현석처럼 위치 선정과 수비에 장점이 있는 미드필더가 있으면 황인범도 공수 양면에서 부담을 덜고 공격에 나설 수 있다.
홍현석이 현실적으로 이번 A매치에서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마냥 높지는 않다. 대체 발탁이 됐다는 건 홍현석이 홍 감독 구상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10월 A매치 2연전에서 진가를 드러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홍현석은 자신의 능력으로 대표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3. 하늘이 홍명보호를 돕는다. 클린스만호 폭격, 요르단 공격수 2명 부상 오른쪽 화살표 A매치 명단엔 포함. 요르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미 한국은 한 번 당한 적이 있다. 홍명보호 입장에서 다행인 건 요르단의 핵심이 부상을 당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내달 10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요르단과 맞대결을 펼친다. 요르단은 피파 랭킹 68위로 한국과 차이가 난다. 하지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르단은 B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팀이다. 요르단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공격으로 상대 골문을 조준한다. 한국은 이미 한 번 당한 기억이 있다. 한국과 요르단은 올해 초에 열린 아시안컵에서 만났다. 첫 맞대결은 조별리그 2차전이었다. 당시 2골씩 주고받으며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그래도 요르단의 위력을 알 수 있는 경기였다. 클린스만호는 4강에서 요르단과 제외했다. 조별리그 때와 달리 한국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한국은 요르단의 수비에 고전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요르단은 알라이마트와 알타마리를 중심으로 한국 수비를 괴롭혔다. 결국 한국은 선제골을 헌납했다. 박용우의 패스 미스를 알타마리가 가로챘고 알라이마트에게 연결했다. 알라이마트는 침착하게 칩샷으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알타마리에게 수비 여러 명이 농락당했고 추가 실점을 내줬다. 클린스만호는 요르단의 무릎을 꿇으며 아쉬움을 삼켰다. 한국과 요르단은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다시 만났다. 한국은 이번에 복수를 꿈꾸고 있다. 홍명보호에 좋은 소식이 있다. 알라이마트와 알타마리가 부상을 당한 것. 알라이마트는 갈비뼈 골절을 입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알타마리의 복귀 시점은 11월 13일이다. 알타마리는 발목 염좌로 이탈했고 최근 경기에서 계속 결장하고 있다. 알라이마트는 최전방 공격수다. 알라이마트는 전방에만 위치하지 않고 넓은 활동 범위를 가져간다. 훌륭한 공간수 능력으로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동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알타마리는 왼발 윙어로 기술이 뛰어나다. 공을 달고 전진하는 속도가 빨라 수비하기 까다로운 선수다. 왼발 슈팅도 날카로워 슈팅 기회가 생기면 과감하게 때린다. 알라이마트와 알타마리의 부상 소식은 홍명보 입장에선 호재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알라이마트와 알타마리가 이번 10월 A매치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 한국과 경기에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행인 점은 알라이마트와 알타마리가 출전하더라도 경기 감각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홍명보호가 요르단의 승리에 클린스만호의 복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4. 월드컵 광탈 위기 중국. 우레이 포함 공격진 줄부상에도 희망 가득. 호주 무승부. 인리 승리 가능. 15억대국 중국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은 공격진 줄부상 소식에도 여전히 희망 가득하다. 한국은 오는 10일과 15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0월 예선을 치른다. 상대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중국이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팀들이다. 중국은 지난 9월 열린 예선에서 일본의 0에서 7, 사우디아라비아의 1에서 2로 패배했다. 이로 인해 목표로 삼았던 4차 예선 진출 가능성도 크게 떨어졌다. 중국 내 한 데이터 블로거는 중국이 3차 예선에서 차지할 최종 순위 확률을 알리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C조 1위에 오를 확률이 0%이며 2위는 0.3%. 즉 곧바로 북중미 월드컵에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알렸다. 각조 3, 4위 팀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4차 예선 진출 확률은 7.9%였다. 마지막으로 탈락할 확률은 91.8%. 꼴찌가 되는 건 68.7%다.
그럼에도 중국은 희망을 잃지 않은 듯하다. 다가올 호주 원정에서 무승부, 그리고 홈에서 치르는 인도네시아전에서 승리한다는 기적과도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 그들 역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우레이는 물론 알란, 페르난더 등 핵심 공격진이 부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이스 우레이는 9월 말 갈비뼈 부상을 당해 지금까지 회복 중이다. 중국은 우레이와 알란, 페르난더를 일단 엔트리에 포함시켰다. 호주 원정에 출전할 수는 없어도 인도네시아전에선 출전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예상이다. 중국 매체 소우닷컴은 중국은 3차 예선에서 첫 2경기를 모두 패배, 최하위에 있다. 다음 호주, 인도네시아전에서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번 10월에 일찍 탈락할 수도 있다. 모두가 보고 싶지 않은 결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호주는 바레인,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승점 1점을 얻는데 그쳤다. 그들의 컨디션은 좋지 않다.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 대신 토니, 포포비치 감독을 선임했으나 전체적인 팀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는 중국에 큰 희망을 준다. 수비, 그리고 역습 전술을 통해 호주의 공격을 막아낸다면 무승부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중국이 바라보고 있는 첫 승상대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다. 물론 객관적인 시선에선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밀리기는커녕 앞선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사우디, 그리고 호주를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챙겼다. 최근 기화 선수들도 적극 합류해 전력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소우닷컴은 호주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면 중국의 사기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레이와 알란과 같은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때 홈 2점을 살린다면 귀화 선수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를 충분히 꺾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중국이 이번 호주, 인도네시아전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한다면 사실상 북중미 월드컵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일본과 사우디, 호주 3강 체제에서 바레인과 인도네시아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이 조에서 중국이 설 자리는 없다. 4차 예선이 아닌 꼴찌를 걱정해야 한다.